사막의 태양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어젯밤의 흔적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호텔 스위트룸을 비추고 있었다. 오수현은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익숙하지 않은 최고급 실크 시트의 감촉. 공기 중에 희미하게 떠다니는 낯선 남자의 스킨향. 그리고 자신의 옆에서 느껴지는 단단하고 뜨거운 온기.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그녀가 지난 3년간 그림자처럼 보좌해 온 남자. JH그룹의 총수 강지훈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평소의 냉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방비한 얼굴은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이 꿈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쉬나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수연은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밀어내고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바닥에는 그녀의 드레스와 그의 셔츠가 마치 격렬했던 밤을 증명하듯 뒤엉켜 있었다. 어떻게, 대체 왜 기억의 파편들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고 들어왔다. 어젯밤 두바이에서 열린 국책 사업 계약 체결식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따낸 후 JH그룹의 임원들을 위한 축하 파티가 열렸다.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답게 오수연은 그 자리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강지훈의 일정을 챙기고 쏟아지는 축하 인사를 능숙하게 받아넘겼다. 그녀는 강지훈의 가장 완벽한 비서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일 외에 어떤 사적인 감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지켜온 그들만의 불문율이었다. 문제는 그 자리에 강지훈의 사촌형이자 그룹의 경쟁자인 강민혁 전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늘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수연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시커먼 야심과 질투를 오 비서도 오늘 정말 고생 많았으니 이 잔은 받아야지 우리 지훈이를 위해 그리고 JH그룹을 위해 민혁은 유난히 친근하게 굴며 그녀에게 샴페인 잔을 건넸다. 공식적인 축하 자리에서 상사의 사촌이 건네는 잔을 거절하는 것은 무례였다. 수연은 어쩔 수 없이 평소의 원칙을 깨고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것이 마지막 기억이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이 안개 속처럼 희미했다.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 비틀거리는 자신을 누군가 부축해 주었던 것 같은 희미한 기억. 그리고 수연은 더 이상 생각하기를 포기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옷가지를 주워 입었다. 손이 떨려 단추조차 제대로 채울 수 없었다. 지난 10년간 아버지의 몰락 이후 그녀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비서, 그 철옹성 같던 페르소나를. 그녀는 하룻밤의 실수로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그녀가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있을 때 욕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나왔다. 그는 이미 샤워를 마친 듯. 머리카락에서는 물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하반신에는 수건 한 장만을 두르고 있었다. 평소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야성적이고 위험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수연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총재님?
어젯밤 일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하려 했다.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실수였다고.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당혹감이나 미안함도, 그렇다고 환희나 만족감도 없었다. 그는 그저 평소처럼 지독하게 차갑고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씻고 나갈 준비해. 그의 목소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건조했다. 9시에 로비에서 보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 스케줄? 차질 없도록 하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버렸다. 마치 어젯밤의 일은 보고할 가치도 없는 사소한 해프닝이라는 듯이. 그의 그런 태도는 그녀에게 분노보다 더 깊은 굴욕감과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에게 자신은 하룻밤 즐기고 버리는 하찮은 유희 상대에 불과했던 것이다. 수연은 더 이상 그 공간에 머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을 움켜쥐고 도망치듯 그의 스위트룸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이제 끝이야.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룻밤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강지훈은 분명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자신을 해고할 것이다.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비서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 바닥에서 영원히 퇴출당하게 될 터였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화장이 번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완벽한 비서 오수연이라는 갑옷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없이 정각. 수연은 모든 감정을 지운 완벽한 얼음 여왕의 가면을 다시 쓰고 로비로 내려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완벽하게 정리된 비행 스케줄과 다음 주 업무 보고서를 그에게 건넸다. 지훈 역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두껍고 차가운 얼음벽이 세워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밤새 잠을 설친 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작성된 사직서를 올려놓았다. 그에게 해고당하는 굴욕을 겪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사직서를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총재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어제와 조금도 다름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총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현은 책상 앞으로 다가가 사직서를 내밀었다. 지훈은 사직서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서랍에서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건 잠시 후에 보고 먼저 내 제안부터 듣지. 네. 오수현 비서.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와 결혼해주겠나? 순간 수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한 거지? 결혼. 그녀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그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처럼 그리고 언제나처럼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지독하게 차가운 비즈니스 톤이었다.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니야. 계약 결혼이지. 강지훈의 입에서 나온 결혼이라는 단어는 현실감 없는 폭탄처럼 오수현의 머릿속에서 터져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들었거나 혹은 이 남자가 어젯밤의 일로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농담의 기색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거대한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CEO의 냉철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진짜 결혼은 아니야. 계약 결혼이지. 그는 수연이 내밀었던 사직서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는 마치 분기별 실적 보고를 하듯 이 황당한 제안의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알다시피 할아버님께서 편찮으시다. 그리고 그분의 유언장에는 내가 한 달 안에 결혼을 하지 못하면 그룹의 모든 의결권과 경영권이 사촌형인 강민혁 전무에게 넘어간다는 조항이 붙어 있지. 수현은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의 그림을 이해할 수 있었다. JH그룹의 상속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강지훈은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아내라는 패가 필요했던 것이다. 왜 저입니까? 수현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주변에는 그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재벌가의 딸들이 줄을 서 있을 터였다. 간단해. 시간이 없으니까. 지훈은 지독하게 현실적인 이유를 댔다. 지금부터 선을 보고 연애하고 결혼을 준비하기엔 한 달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내 사생활의 복잡한 감정이나 다른 가문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게 싫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오수연 비서만큼 깔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도 없지. 당신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결코 선을 넘지 않으니까 어젯밤의 실수는 그냥 예상 밖의 변수였을 뿐이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수연의 가슴에 박혔다. 어젯밤의 일은 그에게는 사랑도 실수도 아닌 그저 변수일 뿐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의 문제를 해결해줄 가장 효율적인 도구였다. 지독한 굴욕감에 입술이 바싹 말라왔다. 계약 조건은 이렇소? 지우는 그녀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계약 내용을 읊기 시작했다. 계약 기간은 정확히 1년. 1년 동안 당신은 내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오. 대외적으로.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1년 후 할아버님의 유산 상속 절차가 모두 끝나면 우리는 합의 이혼하는 거다. 물론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그는 벨벳 상자를 열어 그 안에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보였다. 그 대가로 계약금 100억 원을 지급하지. 계약이 끝나는 1년 후에는 위자료 명목으로 1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총 200억 원. 이 정도면 당신의 남은 인생과 당신 가족의 불행까지 모두 보상하고도 남을 금액일 텐데 200억. 평생 만져볼 수도 상상해 볼 수도 없는 돈이었다. 그 돈이면 당장이라도 엄마의 빚을 모두 갚아줄 수 있다. 병원에 있는 동생에게 최고의 치료를 해줄 수도 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수현의 마음을 흔든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순간 다른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갱민혁, 아버지의 원수, 내 가족을 파멸시킨 장본인, 그와 한 가족이 된다고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이것은 어쩌면 하늘이 나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대. 수연의 마음속에서 굴욕감과 복수심이 치열하게 싸웠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지우는 그녀가 돈 때문에 망설인다고 생각했다. 금액이 부족한가 원한다면 더 줄 수도 있소. 그의 오만한 말에 수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녀의 눈에서 당혹감과 굴욕감은 사라지고 이전의 냉철한 얼음 여왕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금액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반격에 지훈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쳤다. 첫째, 이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임을 명시해 주십시오. 계약 기간 동안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실수는 2번 다시 없을 겁니다. 둘째, 저는 총재님의 아내로서 JH그룹의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싶습니다. 저택의 가사 운영권, 그리고 제 역할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룹의 일부 내부 자료에 대한 열람 권한까지 포함해서요. 마지막 조건은 그녀의 진짜 목적을 위한 교묘하게 숨겨진 칼날이었다. 셋째, 계약이 끝난 후 제 커리어에 어떤 흠집도 남지 않도록 회장님께서 직접 보증해 주셔야 합니다. 그녀의 조건은 당찼고 논리적이었다.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빨리 평정심을 되찾고 자신과 협상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역시 오수연다웠다. 조두도 당신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지. 지훈은 즉시 법무팀에 연락해 그들의 모든 대화 내용을 담은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1시간 후 수연의 앞에는 사직서 대신 그녀의 인생을 1년간 저당 잡힐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떨림 없는 손으로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오수연. 그녀가 서명을 마치는 순간 비서 오수연은 죽고 JH그룹의 가짜 안주인 오수연이 태어났다. 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4번째 손가락을 족쇄처럼 감쌌다. 축하하오. 강지훈의 아내가 된 걸.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수현은 자신의 손에 들린 계약서를 들고 총재실을 나섰다. JH그룹의 복도를 걷는 동안 수많은 직원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했던 오 비서가 이제 곧 이 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중 1년을 아버지의 복수와 맞바꾸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 계약의 끝에서 과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까? 총재실에 홀로 남은 지훈은 창밖을 내다보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상속 문제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변수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끌어들였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오수연과 강지훈의 계약 약혼 소식은
재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조용하지만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JH그룹의 후계자 강지훈이 배경도 알려지지 않은 자신의 개인 비서와 결혼한다는 소식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어떤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결정이라는 사실만을 세상에 통보했다. 수현은 며칠 만에 서울의 낡고 비좁은 원룸에서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의 짐이라고는 작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다. 거대한 철문이 그녀의 뒤로 닫혔을 때 그녀는 자신이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또 다른 섬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저택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고 또 차가웠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잘 꾸며진 박물관. 그녀를 맞이한 것은 수십 년간 이 집안의 모든 역사를 지켜봐 온 송여사라는 이름에 나이든 집사였다. 그녀의 표정은 정중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디서 굴러온 돌멩이인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수연의 첫 번째 관문은 이 거대한 제국의 진짜 주인이자 강지훈의 조부인 강 회장과의 대면이었다. 그는 병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신세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JH그룹을 호령하던 사자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네가 내 손주 며느리가 될 아이냐? 강 회장은 병색이 완연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네, 회장님, 오수현입니다. 수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그를 마주 보았다. 우리 지훈이의 무엇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느냐? 돈이냐? 아니면 권력이냐? 노회한 경영자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고 잔인했다. 그 질문에 옆에 서 있던 강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수현은 이미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저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가능성을 믿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강 총재님은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높은 곳을 보고 더 큰 꿈을 꾸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옆에서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것을 함께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사랑보다 더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사랑이라는 진부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다. 그것은 야심 있는 한 여자가 최고의 파트너를 선택한 이유로서 충분히 논리적이었다.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오랫동안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미소를 희미하게 지으며 눈을 감았다. 첫 번째 시험은 그렇게 통과한 듯했다. 하지만 진짜 적은 따로 있었다. 그날 저녁, 저택의 모든 가족이 모인 식사 자리. 강민혁은 작정하고 수연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 일부러 유창한 프랑스어로 와인에 대한 지식을 뽐내며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재수 씨는 이 샤토마고 82년산의 아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르도 와인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명백한 무시이자 공격이었다. 가난한 비서 출신인 그녀가 이런 최고급 와인에 대해 알 리가 없다는 조롱. 식탁의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로 쏠렸다. 지훈조차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현은 잠시 와인잔을 들어 그 향을 음미했다. 그리고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유창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발음의 프랑스어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블랙커런트와 삼나무 향, 그리고 희미한 제비꽃 향이 느껴지는군요. 82년산 특유의 파워풀한 타닌감이 인상적이지만 아직 잠재력이 더 폭발하려면 최소 10년은 더 숙성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열기에는. 조금 아까운 와인이네요. 그녀의 완벽한 대답에 식탁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민혁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붉어졌다. 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을 보며 순수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런데 전무님, 이 와인은 프랑스 보르도 와인이 아니라 얼마 전 JH그룹이 인수한 칠레의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마고라는 이름의 와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라벨을 잘못 읽으신 것 아닙니까? 그녀의 지적에 민혁의 얼굴은 이제 붉은색을 넘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자신의 얕은 지식을 과시하려다 오히려 망신만 당한 꼴이 되었다. 강 회장이 허허하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고 지훈의 입가에도 아주 희미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수현은 그날 밤 자신이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기만 해서는 안 되었다. 때로는 먼저 공격해야만 했다. 그날 이후 수연은 본격적으로 가짜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서재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집안의 모든 역사와 자료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의 비서로서의 능력은 이곳에서도 빛을 발했다. 그녀는 며칠 만에 수만 권에 달하는 장서와 자료들을 완벽하게 분류하고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강 회장의 서재 가장 깊숙한 곳, 잊힌 다락방과도 같은 작은 창고를 발견했다. 창고는 수십 년간의 먼지와 함께 집안에 잊힌 기억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수현은 그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10년도 더 된 낡은 연구 노트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노트의 표지에 적힌 이름, 오성진,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수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연구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연구했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신기술에 대한 모든 것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수현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모든 자료가 화재로 소실된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노트가 JH그룹의 저택 가장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것일까? 그녀는 노트의 마지막 장에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모를 발견했다. 괴물이 내 모든 것을 삼키려 한다. 하지만 나는 내 영혼까지 팔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마지막 열쇠는 내 딸 수현이의 손에, 메모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마지막 열쇠.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 그녀는 아버지의 노트를 품에 안고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괴물과 싸우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괴물은 아마도 수연의 머릿속에
강민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추측만 할 수 없었다.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그의 마지막 열쇠를 그녀가 창고를 나설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야 할 운명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 창고의 어둠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비밀처럼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의 낡은 연구 노트를 발견한 그 밤 이후 오수현은 단 한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그 노트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10년간 묻혀있던 진실의 조각이었으며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을 예고하는 예언서였다. 그녀는 이 위험한 증거를 저택 안에 둘 수 없었다. 사방에 깔린 CCTV와 자신을 감시하는 사용인들의 눈을 피해 그녀는 노트를 외부로 빼돌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주말 외출을 핑계로 저택을 나서는 길에 자신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 대신 똑같은 모양의 가짜 가방을 차에 싣는 대담한 바꿔치기를 감행했다. 진짜 가방 안에는 아버지의 노트가 들어 있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예전에 살던 허름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개인 창고였다. 그녀는 만일을 대비해 익명으로 이곳을 빌려두었었다. 창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파고들었다. 복잡한 수식과 전문 용어로 가득한 노트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암호와도 같았다. 하지만 수연은 지난 3년간 JH그룹의 핵심 비서로서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과 분석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담긴 핵심 기술과 현재 강민혁이 이끄는 JH바이오의 주력 상품인 신약의 분자 구조식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두 기술의 핵심 알고리즘과 유전자 배열 코드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는 볼 수 없는 명백한 복제이자 도용이었다. 강민혁의 성공 신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피와 눈물을 훔쳐 쌓아 올린 거대한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끔찍할 만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집안의 모든 것을 뒤지고 아버지의 모든 연구 자료를 압수해갔다. 어린 수연은 공포에 질려 방 한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보았다. 그 모든 아수라장의 중심에서 당시에는 앳돼 보였지만 지금의 오만한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는 젊은 강민혁이 서 있는 것을 그는 쑥대밭이 된 집안을 마치 승리자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둘러보고 있었다. 그때는 너무 어리고 충격이 커서 그저 막연한 공포로만 남아있던 기억.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아버지의 죽음과 강민혁을 잇는 부정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괴물이 내 모든 것을 삼키려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아버지가 말한 괴물은 바로 강민혁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지독한 증오와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잠식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원수에게 그의 방식으로 지옥을 되돌려 주어야만 했다. 그날 이후 수연은 변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더욱 완벽한 얼음 여왕이 되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이전의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목표를 정한 사냥꾼의 냉혹하고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은 것이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비서이자 흠잡을 데 없는 약혼녀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예의 바른 미소 뒤에, 그녀의 침착한 눈빛 뒤에 무언가 위험하고 거대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특히 그녀가 강민혁을 바라볼 때의 시선, 그 안에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얼음보다 더 차가운 경멸과 증오가 스쳐 지나가곤 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서재에서 그녀를 불렀다. 요즘 피곤해 보이는군. 밖에서 다른 일이라도 하는 거요. 그의 질문은 무심한 듯 했지만 그녀를 떠보는 날카로운 의도가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총재님? 수연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다. 곧 있을 주주총회 준비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런 것뿐입니다. 총재님의 아내로서 회장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흠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녀는 아내와 의무라는 단어를 이용해 완벽하게 자신을 방어했다. 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추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사촌인 강민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체스 게임은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 민혁은 자신의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껏 의기양양하게 떠들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는 바로 수연의 아버지가 연구했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이름만 바꾼 것이었다. 형님, 두고 보십시오. 제가 이번 프로젝트로 형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제 실력을 증명해 보일 테니까요. JH바이오를 그룹 내 최고의 회사로 만들 겁니다. 민혁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높이 들었다. 수현은 그런 그를 아무런 표정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차가운 복수의 계획이 한 줄 한 줄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강민혁, 네가 아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내가 전부 되찾아 줄게. 네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그녀는 자신의 와인잔을 들어 민혁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축하드려요. 전무님,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그녀의 입계는 그 누구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아름답지만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손에 넣은 후 오수연의 세계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로 재편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씨 집안의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진의 심장부에 잠입한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에 담긴 마지막 열쇠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분명 강민혁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일 터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자신의 비밀 창고로 옮겨 밤낮으로 그 안에 숨겨진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예전부터 그녀와 둘만의 암호 놀이를 즐기곤 했다. 그들이 함께 읽었던 낡은 과학 소설의 특정 페이지와 행, 그리고 단어들을 조합해 메시지를 만드는 방식이었다. 수연은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아버지의 노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숫자와 기호들이 바로 그들만의 암호라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암호를 풀어냈다. 그것은 하나의 인터넷 서버 주소와 복잡한 암호화 키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디지털 유령이 잠들어 있는 서버에 접속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발견했다. 프로메투스라는 이름의 비밀 파일. 그녀가 파일을 여는 순간 10년 전의 진실이 비수처럼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파일 안에는 프로메투스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강지훈의 할아버지, 강 회장과 아버지가 주고받았던 비밀 이메일 내역까지 수현은 숨을 멈춘 채 이메일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손자인 강민혁이 오성진 박사의 연구를 훔쳤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는 진실을 밝히는 대신 그것을 덮는 길을 택했다. 가문의 스캔들을 막고 그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오성진 박사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해외 경쟁사에 기술을 팔아넘긴 배신자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조용히 사라져 달라고 종용했다. 그는 자신의 손자가 저지른 범죄를 그룹의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포장했던 것이다. 오 박사, 자네의 천재적인 재능을 안타깝게 생각하네. 하지만 나에게는 자네 한 사람의 명예보다 수만 명의 직원이 달려있는 그룹의 안정이 더 중요하네. 이 돈을 받고 멀리 떠나게 자네 딸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이것이 최선의 선택일 걸세. 강 회장의 메일에는 어떤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거대 제국의 군주가 내리는 냉혹하고 실리적인 결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수연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가 그토록 존경심을 가졌던, 그리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지도 모른다고 희미하게 기대했던 강 회장마저 결국에는 똑같은 괴물이었다. 이 거대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공범이었다. 그렇다면 강지훈은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 역시 할아버지와 사촌이 만들어낸 거짓의 성 위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왕좌를 지키고 있었을까?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히 혼자였다. 한편 강지훈의 의심 역시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수연이 자신의 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의 모든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강민혁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는 그룹의 최고 재무 분석팀을 비밀리에 소집해 JH바이오의 지난 10년간의 재무제표를 정밀 분석하게 했다. 분석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JH바이오의 성공 신화를 이끈 신약의 연구 개발비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술처럼. 이건 불가능합니다. 총재님, 분석팀장이 말했다.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려면 지금 장부에 기록된 것의 최소 10배 이상의 R&D 비용이 들었어야 합니다. 누군가 연구개발 과정을 통째로 생략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훈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무언가를 훔쳤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아마도 그는 오수연을 떠올렸다. 그녀가 그토록 집착하던 아버지의 과거. 어쩌면 모든 퍼즐의 조각은 그녀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김 비서를 시켜 그녀의 최근 행적을 낱낱이 추적하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서울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에 비밀 창고를 얻어 밤마다 그곳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차를 직접 몰아 그녀의 뒤를 밟았다. 그는 창고 건너편 어둠 속에 차를 세우고 그녀가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대체 저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창고 안에서 수연은 마지막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아버지가 남긴 디지털 파일이 띄워진 노트북 화면이 있었다. 이 파일만 세상에 공개된다면 강민혁과 강 회장, 그리고 JH그룹 전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꿈에 그리던 복수였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만약 이 진실이 밝혀진다면 강지훈은 어떻게 될까? 그는 이 모든 사실을 몰랐던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그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최소한의 신뢰와 존중.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미세한 감정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녀는 복수와 그 안에 얽힌 무고한 희생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아버지처럼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 것일까? 그녀가 고뇌에 잠겨 있을 때 창고의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수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와 함께 문 쪽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그녀와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비밀스러운 파일들을 향해 있었다. 그게 뭐지? 그의 목소리가 고요한 창고 안에 낮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가장 깊은 비밀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경계하던 남자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그게 뭐지? 강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먼지 쌓인 창고에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의 시선은 오수연의 얼굴과 그녀의 뒤에 있는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JT그룹의 가장 깊숙한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있었다. 수연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가장 경계하던 남자에게 가장 비밀스러운 순간을 들켜버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변명과 거짓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 남자 앞에서 어설픈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침묵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을 하거나 둘 중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노트북 화면을 그가 볼 수 있도록 돌려놓았다. 총재님의 할아버님과 제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추악한 거래의 증거입니다. 지우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화면 속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과
수연의 아버지 오성진 박사가 주고받았던 비밀 이메일들이었다. 강민혁의 기술 탈취,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고 덮으려 했던 할아버지의 냉혹한 결정, 모든 진실이 그곳에 담겨 있었다. 이메일을 읽어 내려가는 지훈의 표정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수현은 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할아버지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 그리고 자신의 가문이 한 천재 과학자의 인생을 어떻게 짓밟았는지에 대한 끔찍한 진실. 그 모든 것이 그의 내면을 부수고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깊고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민혁,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이 집안의 모두가 나를 속이고 있었군.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수연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돌렸다. 당신을 이용하려 했던 나에게 복수할 생각은 없나? 이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하면 JH그룹은 통째로 무너질 셔 당신의 복수를 가장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을 텐데 복수는 제 목표가 아닙니다. 수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목표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진실을 밝히고 그분의 더럽혀진 명예를 되찾는 것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강민혁 전무가 무너진다면 그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일 뿐이죠.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총재님은 저를 이 집안으로 들여 진실에 다가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원수는 아닙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그녀의 말은 미묘한 경고이자 동시에 동맹에 대한 제안이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좋소,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한 배를 타는 거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진심과 능력을 온전히 믿기로 했다. 강민혁을 무너뜨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과거의 범죄만으로는 부족해. 지금 현재 그가 저지르고 있는 비리를 잡아내야만 그를 영원히 이 바닥에서 퇴출시킬 수 있어. 제가 그 증거를 찾아오겠습니다. 수연이 말했다. 총재님께서는 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강민혁이 저를 의심하지 않도록 두 사람의 비밀 동맹은 그렇게 낡고 차가운 창고 안에서 맺어졌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변했다. 저택 안에서 그들은 여전히 차가운 총재와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그들은 이 창고에서 만나 강민혁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스러운 전쟁을 계획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민혁의 비밀 장부와 비자금 내역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수연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쇼핑 중독에 걸린 철없는 재벌가 며느리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혁의 아내와 함께 어울리며 명품 쇼핑과 사치스러운 파티에 돈을 쏟아부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하던 민혁의 아내는 돈을 물쓰듯 하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경계를 풀고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수현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민혁의 사적인 영역으로 침투했다. 그녀는 민혁의 아내를 통해 그의 서재 위치와
그가 가장 아끼는 비밀 금고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다. 결전의 날은 민혁의 집에서 열리는 부부 동반 파티 날이었다. 지훈은 일부러 민혁에게 중요한 사업 파트너들을 소개해 주겠다며 그의 주의를 온통 자신에게로 쏠리게 만들었다. 그 사이 수연은 민혁의 아내와 수다를 떠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민혁의 서재에 잠입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침착했다. 그녀는 미리 파악해둔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민혁의 모든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와 USB를 찾아냈다. 그녀가 장부를 소형 카메라로 촬영하고 USB의 내용을 복제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금고 앞에 서 있는 수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현은 순간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기지를 발휘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활짝 웃으며 돌아섰다. 그리고는 복제한 USB가 아닌 자신이 미리 준비해간 다른 USB를 흔들어 보였다. 그 안에는 민혁과 다른 여자들의 문란한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이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주버님? 수현은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즘 형님 몰래 아주 재미있게 지내시던데요. 이 USB가. 총재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수연이 자신의 비리를 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륜을 빌미로 협박하고 있다고 완전히 착각했다. 너, 그러니 제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이 집안에서 조용히 제 몫을 챙기고 싶은 것뿐이니까 아주버님께서 제 입을 막고 싶으시면 앞으로 제게 잘 보여야 할 거예요. 그녀는 민혁의 뺨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스치고는 유유히 서재를 빠져나왔다. 민혁은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들켰다는 충격과 저 순진해 보이던 계집애에게 역으로 협박당했다는 분노에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이 손에 넣은 증거들을 들고 비밀 창고에서 지훈을 만났다. 그녀의 대담하고 완벽한 작전 수행에 지훈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대단하군. 당신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이제 함정은 완성됐습니다. 수현이 말했다. 그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 미끼만 던지면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뜨거운 신뢰와 그 이상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위험한 전쟁은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오수연이 강민혁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은 후 두 사람의 수면 아래 전쟁은 더욱 치밀하고 위험하게 전개되었다. 수연은 자신이 가진 증거를 바로 터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적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추락시켜야만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함께 강민혁을 완벽하게 끝장낼 마지막 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혁 역시 어리석은 상대가 아니었다. 자신의 불륜이라는 약점을 잡혔다고 생각한 그는 수현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기고 그녀를 견제하는 동시에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최후의 방역을 준비했다.
그의 목표는 할아버지의 유산 상속이 결정될 다음 주주총회 전에 강지훈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그는 그룹의 사활이 걸린 JH바이오의 신약 임상 3상 실험 결과 발표를 자신의 무대로 삼았다. 그는 언론과 이사진을 상대로 이 신약이 JH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적인 발명품이며 이 모든 성과는 자신의 리더십 아래 이루어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리고 물밑으로는 신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조작하고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연구원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하여 입을 막았다. 그의 계략은 성공하는 듯했다. JH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사진과 주주들은 강민혁을 그룹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받들기 시작했다. 반면 강지훈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주주총회에서 강 전무에게 경영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윤 비서가 침통한 얼굴로 보고했다. 지훈은 대답 없이 굳은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수연이 총재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그녀가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분석한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혁 전무는 지금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어요. 모든 완벽한 거짓말에는 반드시 작은 균열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지훈과 수연은 JH그룹의 운명을 건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지훈은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수연이 그룹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수연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임상실험 데이터와 연구 보고서 속에서 강민혁이 숨겨놓은 거짓의 흔적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밤낮을 잊고 함께 일했다. 총재실은 그들의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낮에는 차가운 총재와 완벽한 비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모두가 퇴근한 밤이 되면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거대한 적과 싸우는 유일한 동지가 되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수연은 강지훈이 단순히 냉철한 경영자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훈은 오수연이 그저 유능한 비서가 아니라 상처 입은 과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의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신념을 가진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의 가장 깊은 내면을 공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밤, 두 사람은 여전히 총재실에서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몇 시간째 이어진 경무회. 지훈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가끔은 모든 게 버겁다는 생각이 들어. 그는 텅 빈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조적으로 말했다. 내가 과연 할아버님의 유산을 지킬 자격이 있는 건지. 자신이 없어. 수연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위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타왔다. 그리고는 그의 옆에 서서 그의 지친 어깨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총재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강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제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니까요. 지훈은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보았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 담긴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이상의 복잡하고 따뜻한 감정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손길에 수연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두 사람 사이에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던 계약이라는 단어가 그 순간에 강렬한 끌림 앞에서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다. 지훈의 얼굴이 서서히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바로 그때 수연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지훈의 손길을 뿌리치고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달려갔다.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찾았어요. 총재님 강민혁의 거짓말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그녀는 수만 개의 데이터 속에서 단 하나의 조작된 숫자를 찾아낸 것이다. 강민혁의 연구팀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몰래 남겨놓은 오류처럼 보이는 암호화된 데이터. 그것은 신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입증하는 원본 실험 데이터였다. 지훈은 아쉬움을 삼키며 그녀의 옆으로 다가갔다. 이제 사적인 감정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전쟁이 끝난 후 자신과 그녀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며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지가 아니었다. 서로의 심장을 뒤흔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매혹적인 파트너였다.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새벽,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영상으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입수, JH그룹 강지훈 총재. 비서와 두바이 호텔에서 부적절한 하룻밤 포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호텔 복도 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강지훈을 오수연이 유혹하듯 부축하며 그의 스위트룸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헝클어진 모습으로 방을 나서는 그녀의 모습까지. 영상만 보면 그녀는 자신의 몸을 무기 삼아 신분 상승을 노린 요부였고 그는 그런 유혹에 넘어간 무책임한 경영자였다. 강민혁이 마지막 순간에 던진 최후의 카드였다. 그는 자신이 코너에 몰리자 진실을 밝히는 대신 더 큰 거짓으로 모든 것을 뒤덮어버리는 초토화 작전을 택했다. 강지훈과 오수연, 두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심산이었다.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컸다. JH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고 보수적인 재계 원로들은 강지훈의 사퇴를 압박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오수현이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총재를 유혹한 불여우가 되어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기자들이 그녀의 집과 그녀의 가족들이 사는 곳까지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완벽한 포로가 되었다. 저택 안의 분위기도 싸늘했다. 병상에 누워있던 강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혈압이 올랐다. 사용인들은 그녀의 등 뒤에서 노골적으로 수군거렸다. 그럴 줄 알았어. 여우 같은 년. 수연은
그 모든 비난과 경멸을 굳게 입을 다문 채 견뎌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녀의 기억은 민혁이 건넨 샴페인을 마신 후로 완전히 끊겨 있었다. 어쩌면 정말 자신이 술에 취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내 방으로 와. 그날 밤 강지훈이 그녀를 불렀다. 총재실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수십 통의 전화가 불이 나고 있었고 윤 비서를 비롯한 비서실 직원들은 초주검이 되어 사태를 수습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수연에게 짧게 말했다. 저 영상은 거짓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나는 그날 밤 당신을 범하지 않았소. 그리고 당신도 나를 유혹하지 않았지. 우리 둘 다 강민혁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던 것뿐이야. 그는 그날 밤의 기억이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을 보며 확신했다. 저토록 강하고 올곧은 눈을 가진 여자가 그런 비열한 짓을 할 리가 없었다. 그는 논리적인 증거가 아닌 자신의 직감과 그녀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택한 것이다. 그의 무조건적인 신뢰에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제부터 방역을 시작한다. 그날 밤의 진실을 우리가 직접 증명하는 거야. 두 사람은 다시 하나의 팀이 되었다. 지우는 즉시 그룹의 최고 보안 전문가들을 두바이로 급파했다. 수연은 서울에 남아 자신의 명석한 두뇌와 기억력을 이용해 그날 밤의 모든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바텐더를 찾아요. 그날 밤 우리 테이블에 샴페인을 가져왔던 수현의 지시에 두바이 현지 팀은 호텔을 샅샅이 뒤져 문제의 바텐더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는 강민혁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입을 다물기로 한 상태였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팀원들이 그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수연이 직접 나섰다. 그녀는 바텐더와 화상 통화를 연결했다. 나는 당신을 협박하거나 돈으로 매수할 생각이 없어요. 수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 너머 바텐더의 배경에 놓인 작은 가족 사진을 보았다. 다만 한 가지만 묻고 싶네요. 당신의 그 작은 거짓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여자의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당신의 아이에게 진실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대가로 돈을 버는 그런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으세요. 그녀의 말은 어떤 위협보다 더 날카롭게 바텐더의 양심을 파고들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강민혁이 자신에게 돈을 주며 수연의 샴페인에 약을 타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강민혁의 차명 계좌로부터 돈을 받은 은행 거래 내역서를 넘겨주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또 있었다. 바텐더는 강민혁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CCTV 원본 영상을 삭제했지만 자신의 동료가 만일을 대비해 개인적으로 백업해둔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몇 시간 후 편집되지 않은 CCTV 원본 영상이 지훈의 사무실로 전송되었다. 영상 속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이 바텐더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 그 샴페인을 마신 수연이 급격히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 그리고 그런 그녀를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축하는 모습까지 영상 속에서 그는 그녀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몸을 가누지 못하는 부하 직원을 보호하고 있었다. 두바이의 밤에 있었던 실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민혁이 만들어낸 추악한 범죄였던 것이다. 지훈과 수연은 나란히 앉아 모든 영상을 몰차리고 지켜보았다. 영상이 끝나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수현은 자신을 짓누르던 마지막 죄책감의 조각을 완전히 털어냈다. 그리고 지훈을 향한 복잡하고 새로운 감정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지켜주었다. 세상 모두가 자신에게 손가락질할 때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다. 지훈 역시 영상을 통해 그날 밤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지만 비틀거리는 수현을 끝까지 보호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그 자신조차 잊고 있던 최소한의 인간성과 책임감이 그녀 앞에서 발현되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함께 지옥불을 건너온 동지애와 그 이상의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책상 위에 인터폰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윤 비서, 내일 주주총회. 예정대로 진행해.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수연을 보며 말했다. 이제 쇼는 끝났어. 강민혁, 다음은 내 차례다. JH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대한민국 재계의 모든 시선이 그룹의 운명이 결정될 그랜드 볼룸으로 쏠렸다. 행사장 안의 공기는 당장이라도 터질 듯한 폭탄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지훈 총재의 스캔들로 인해 여론은 압도적으로 강민혁 전무에게 기울어 있었다. 강민혁은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하는 노련한 배우처럼 단상 위에 섰다. 그는 슬픔과 결의의 찬 표정으로 그룹의 위기를 개탄하며 흔들리는 JH그룹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는 위선으로 가득 찬 연설을 토해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사촌 동생이자 그룹의 총수인 강지훈 회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사적인 스캔들로 인해 그룹의 명예가 실추된 이 상황에 저 역시 강씨 가문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의 연설에 장내는 동정과 지지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승리를 확신했다. 이제 강지훈에 대한 불신이만을 통과시키고 자신이 이 제국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불신임한 투표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거대한 행사장 뒷문이 마치 천둥처럼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내뿜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조금의 위축도 없이 당당한 모습의 오수연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장내가 술렁이었다. 최악의 스캔들의 주인공인 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지훈과 수연은 수백 명의 시선을 뚫고 단상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아직 내 차례는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안 그런가. 강민혁 전무. 지훈이 마이크를 빼앗아 들며 싸늘하게 말했다.
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형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저런 여자까지 데리고? 이 신성한 주주총회를 더럽힐 셈이에요. 신성한 조화. 그럼 어디 한번 이 자리가 얼마나 신성한지 다 함께 진실을 감상해 볼까. 지우는 손짓했다. 행사장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던 두바이 호텔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민혁이 유포했던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진실이 담긴 원본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강민혁이 바텐더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 그 샴페인을 마신 오수연이 고통스럽게 비틀거리는 모습, 그리고 그런 그녀를 강지훈이 걱정스럽게 부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세간에 알려진 유혹은 사실 보호였고 미로에는 범죄의 현장이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주주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짓말에 놀아났는지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민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민혁 전무의 업적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오수연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더 이상 총재의 비서도 약혼녀도 아니었다. 그녀는 10년간 숨겨왔던 진실의 칼을 빼든 정의의 화신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명의 딸로서 10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 오성진 박사님의 명예를 되찾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 위에 아버지의 낡은 연구 노트와 현재 JH바이오의 핵심 기술 특허 자료를 나란히 띄웠다. 왼쪽은 10년 전 저희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연구했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원본 자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강민혁 전무가 자신의 최대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신약의 핵심 기술입니다. 보시다시피 두 기술의 구조식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강 회장과 아버지가 주고받았던 이메일과 아버지가 남긴 디지털 파일을 공개했다. 강민혁이 어떻게 아버지의 기술을 훔쳤고 강 회장이 어떻게 그 사실을 묵인했으며 아버지가 어떻게 배신자라는 누명을 쓰고 죽음으로 내몰렸는지 모든 진실이 만천해 드러났다. 내 아버지는 자살한 거야. 기술을 팔아넘긴 죄책감에 궁지에 몰린 민혁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과연 그럴까요? 수연은 차갑게 웃으며 마지막 증거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두바이 바텐더의 영상 증언이었다. 그는 눈물로 강민혁이 자신을 돈으로 매수해 수연에게 약을 타게 한 모든 과정을 자백했다. 그리고 그 돈이 입금된 계좌는 10년 전 오성진 박사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만들었던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와 동일했다.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모든 거짓과 위선, 그리고 범죄가 그가 그토록 원했던 무대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발가벗겨졌다. 주주총회의 투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강지훈의 경영권은 굳건히 지켜졌다. 바로 그때 행사장 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걸어와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민혁의 앞에 섰다. 강민혁 씨, 업무상 배임, 산업기술 유출, 증거 조작, 명예훼손 및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민혁의 손목에 채워졌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한 남자의 마지막 모습을 담기 위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소란이 잦아든 텅 빈 행사장. 강지훈은 단상 위에 홀로 서 있는 오수현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민혁의 뒷모습을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던 모든 아픔과 억울함을 씻어내는 뜨거운 해방의 눈물이었다. 지훈은 말없이 자신의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마침내 정의는 실현되었다. 길고 길었던 그녀의 전쟁이 끝난 것이다. 강민혁의 제국이 무너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를 따르던 비리 이사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강지훈은 JH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했다. 그는 강민혁이 남긴 부패의 잔재를 모두 도려내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룹을 재정비했다. 오수연의 아버지 오성진 박사의 이름에는 천재과학자라는 본래의 명예가 되돌아왔다. JH그룹은 공식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의 유족인 수연에게 사죄했으며 그의 이름으로 거대한 과학재단을 설립했다. 수연은 그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아버지처럼 재능 있지만 가난한 젊은 과학자들을 후원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훈과 수현, 두 사람의 시간은 여전히 불확실한 경계선 위에 멈춰 있었다. 그들의 1년간의 계약 결혼 기간이 바로 내일로 끝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한 저택에 살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어색한 기류가 두 사람 사이를 맴돌았다. 함께 전쟁을 치르며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곳까지 공유한 동지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라는 거짓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다.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 계약이 사라진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누구도 먼저 그 질문을 꺼내지 못했다. 계약 마지막 날 저녁, 지훈은 비서 시절처럼 수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수연이 서재로 들어섰을 때 지훈은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2개의 서류 봉투와 그 옆에 놓인 작은 벨벳 상자가 있었다. 수현은 직감했다. 마침내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앉아. 지훈이 말했다. 수연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지훈은 첫 번째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혼 합의서요. 그의 목소리는 1년 전 그날처럼 건조했다. 계약대로. 당신과 나의 결혼은 오늘부로 끝이요. 이 서류에 사인하면. 당신은 법적으로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요. 그는 이어서 2번째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계약서에 명시된 위자료와 이번 일에 대한 추가 보상금이 들어있는 주식 양도 증서여. 당신 아버님의 기술에 대한 정당한 로열티라고 생각해도 좋소.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수현은 아무 말 없이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지난 10년간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이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아버지의 명예, 완벽한 복수, 그리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상실감이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동안 고생 많았소. 지훈이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야지. 더 이상 이 집안의 거짓된 인연에 얽매일 필요 없소. 당신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충분하니까. 그의 말은 그녀를 위한 마지막 배려였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미련도 없이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었다. 수연은 천천히 펜을 들었다. 이 서류에 사인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왜 손이 떨려오는 것일까? 왜 이 남자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일까? 그녀가 막 사인을 하려던 순간 지훈이 그녀를 막았다. 잠깐.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벨벳 상자를 열어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1년 전의 그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밤하늘의 별처럼 작고 푸르게 빛나는 사파이어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를 닮은 색이었다. 이건 계약이 아니오.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내 진심이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제왕이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었다. 오수연 씨, 지난 1년간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위험했으며 그리고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소. 당신은 내 비서였고 내 아내 행세를 하는 파트너였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심장이 되었소.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나는 당신에게 또다시 계약을 제안할 수 없소. 당신의 상처를 알기에 당신을 붙잡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아오. 하지만 이렇게 당신을 놓치면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갈 것 같소. 그는 그녀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총재의 모습은 없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마음을 고백하는 한 남자의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나와 진짜 결혼해주겠소. 더 이상 계약의 파트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로서 평생 내 곁에 있어 주시오. 수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입계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이혼 서류를 옆으로 밀어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벨벳 상자에서 반지를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그가 직접 자신의 손에 끼워달라는 무언의 허락이었다. 지훈의 얼굴에도 마침내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반지를 들어 그녀의 4번째 손가락에 부드럽게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서재의 창문 너머로.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지독했던 계약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진짜 사랑이 저 찬란한 새벽의 빛과 함께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